그래서 지금 오르느냐 내리느냐 부동산 뭐 빚이 많다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태까지 부동산 자체가 문제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됐던 경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IMF는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다른 큰 요인이 더 많았고 금융위기도 밖에서 좀 왔잖아요. 자체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령 내려가더라도 인구가 많은 곳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밭을 생각해가지고 내려가게 되면 어떨까요? 올리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소문 단계에서 오르고 발표 단계에서 오르고 착공 단계에서 오르고 준공 단계에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부동산 속성이 있다는 것을요. 알고만 있지 마시고 꼭 이 원리를 알고만 있지 마시고요. 체득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천을 하셔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는 저기 인구가 없는 지방 같은 데 너무 올랐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할 때요. 현장을 한번 다녀보시면은요. 낡은 빌라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 라고 판단이 드는 곳이 서울에 제법 있을 거예요. 제법 있을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빌라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 가보면은, 옛날 가격하고 분석해보니까 지금 이만큼 올라 있어요. 올라갖고 지금 못 사겠네? 라는 사람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격에 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나중에 어떤 차이가 날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당연한 차이. 당연한 차이가 납니다. 올라가지고 못 사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요. 어떤 것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판단이 나오는데, 왜 지난 과거를 가지고 꼭 들추느냐고요. 남자, 여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지난 과거에 있었던 가격을 가지고 덜추어가지고 판단을 하면은요, 못 삽니다. 제가 중개업도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3년 전부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2년 전에도 찾아오고 1년 전까지도 찾아와요. 물건 보여주다가요, 오면은 이제 외면을 해버립니다. 보여주다가. 왜 외면을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3년 전에 비싸다고 해서 안 사신 분인데 그 물건을 그때 산 분이 2년 있다가 다시 내놓으니까는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내놓았잖아요. 그 물건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때 얼마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이렇게 나와?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못 산다는 거죠. 못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한 곳에서는 자신 있게 치고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서가? 수요가 확실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곳에 치고 들어가 가지고 저 인간 이야기 듣고 쫄망했네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확실한 곳에는 자신감 있게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있으면은 지금 도입 단계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제가 드릴 말씀이 어느 한 단지를 바로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하면은 저게 갑자기 저렇게 분석을 훅 하면서 들어올 때요. 여러분들이 좀 멘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4주 내내 그걸 분석할 거예요. 지역을 선정해 갖고. 근데 분석하려면은 기본 소스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을요. 차곡차곡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단 포개 놓듯이 호떡 포개 놓듯이 포개 놓으셔야만이 현장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도입 부분에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가정은요, 건맥 가로주택 재개발 재건축 투자반입니다. 근데 싹 줄이고요, 가로주택 부분만 땡겨가지고 할 거예요. 땡겨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가로주택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요, 재개발 재건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 겁니다. 물건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요 지금 26페이지로 따라오셨습니까? 요 자리가 어디 것 같습니까? 여기가요. 여기가 두 번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넘겨보시면은 요 자리입니다. 앞 페이지가 있죠. 여기는 이미 고수익이 실현된 현장입니다. 실현된 현장인데 천호동에 동도연립이라고 하는 곳이요. 하는 곳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요. 7층으로 지었습니다. 구법에 의해 가지고 구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7층으로 진행이 됐던 곳이에요. 7층으로 진행됐던 곳인데 원래는 이런 형태의 연립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갔던 건데 이런 물건에 대한 이제 투자 마인드를 배우시는 거거든요. 동도빌라가 총 66세대였고요. 주차가 40대 있었고 교재 지금 보이시죠? 준공이 87년도 준공이 됐던 것인데 그 당시에 시세가 거래 가격이 2억 초반대였어요. 2억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이 단지가 2005년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해 가지고요. 마지막에 입주를 언제 했느냐면은 2017년 11월에서 12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걸렸죠? 그죠? 네, 3년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정리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숫자적인 내용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당시에는 2억 초반대였는데 이 당시에 대출을 받았던 세대가 1억 7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던 세대가 있었어요. 요 집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 부담금이 거의 일률적으로 7천만 원 정도 냈었습니다. 7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2억 초반대에서 7천만 원이면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입니까? 2억 3천이라 치면은 3억 들어갔네요? 그럼 대출 1억 7천 받았으면은요? 1억 3천 들어갔죠? 근데 이 추가 부담금은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추가 부담금 낼 일이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내야 돼요. 근데 입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중도금 한 번도 안 내고 입주할 때 건저당으로 대체. 건저당으로 대체. 그럼 실제 투자했던 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 3천에 대출 1억 7천 받았으면은요. 6천 정도 나왔네요. 근데 이게 지금 2년 5개월 시간이 걸렸는데요. 6천 정도 들어갔고, 이주비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이주비는 일단 빼자고요. 이주비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실비용까지도 다 공제를 해버리면은요, 그냥 실투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는 일단 제외하고, 7천만 원을 실제로 들어갔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대략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집이 지금 5억 2천 정도 하거든요. 5억 초반대예요. 네, 5억 초반대예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긴 겁니까? 3억짜리가 5억 얼마 정도 나왔으면은요. 2억 나왔네요. 그럼 실제 들어간 비용이 7천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수익률이 대충 나옵니까? 이런 방식이에요.